자,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를 주제로 합니다. 이번 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mgh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의 입장에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처음에 탁자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가해서 얘를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힘과 이동 방향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먼저 1의 크기를 갖다가 정의해 봅시다. 1의 크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적분으로 나타낸다. 이때의 힘은 어떻습니까? 네, 중력의 크기와 같고 방향은 아랍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갖다가 mg를 그대로 사용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쓰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간단히 더 해보면 자, m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mg가 앞으로 나오겠죠. 상수니까. 그 다음 0부터 h까지의 그냥 dy만 됩니다. 여기서는 1이 숨어져 있는 것이므로 1을 적분하면 y가 되죠. 그래서 y에다가 h와 h0를 집어넣는 것이 됩니다. 자, 결국 조금 더 써드리면 mg에다가 y고 이 y는 바로 0부터 h까지 따라서 자 h0에서 h까지로 써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를 h0 여기도 h0라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이것은 바로 위치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의 처음 값을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 바로 델타 U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mgH라고 하는 것은 바로 U, 나중에 에너지가 되고 mgh0는 u0가 되고 이것을 갖다가 델타 u라고 표현하고 여기에서 u 값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mg의 h라고 쓸 수 있죠. 그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용어로 더 잘 알고 있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잠재적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했는데 운동하는 변화가 나타나서 운동 상태가 변해서 속력이 나타나는데 속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에너지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은 external force 외력이 한 일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데 자, 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 물체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중력장이 한 일은 얼마나 될까요? 중력장 또는 중력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일은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H0에서부터 H까지 마이너스 F의 dy가 되고 얘네 두 개의 y와 f는 반대 방향이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U 값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에 마이너스가 되죠. 자, 여기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자, 중력장과 같은 힘이 한 1이 양은 마이너스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즉, 이것은 중력이 한 1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의 마이너스 값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유낙하, 제가 좋아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일을 했습니까?
네, 지구가 일을 했죠. 그때의 지구가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값이 되죠. 그럼 일은 플러스 값이 되는데 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U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중력장애 하는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중력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의 기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런 예제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질량이 2kg인 물체가 바닥으로부터 2m의 높이에 있다.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바닥으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에 2m의 위치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높이가 1m인 탁자 표면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가 첫 번째입니다. 탁자가 여기 있고 탁자로부터라고 했으니까 탁자로부터 이 물체가 갖는 자 위치 에너지의 값은 바로 mgH가 되죠. 그래서 10G 값과 M 이 값과 그 다음 H 1m 하게 되면 얘는 자 mgH에서 20줄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은 거죠. 탁자를요. 근데 이번에는 3m인 천정에 대한 물체의 중력 위치 에너지는 아이쿠 자 천정에 대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m의 천정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미터가 차이 납니까? 1m가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은 천정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의 mgh 해서 마이너스 1 자, 이해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m, 2kg이니까 2kg 곱하기 g 곱하기 마이너스 1m. 자, 그래서 mgh 하면 마이너스 네, 20줄이 됩니다. 자,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네요. 기준을 어디에 따라서 어디를 놓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표현 방법이 다르죠. 이런 것들은 지금 무엇을 표현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위치 에너지 E를 해결되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타난다. 외력이 하면 플러스, 중력이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변화량꼴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디로부터라고 하면 그것이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의 변화량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절대 기준이 되는 위치가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절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위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는 가만히 놓으면 떨어지죠. 그러나 이 물체를 갖다가 쭉 가서 무한대에 아주 먼 곳에 갖다 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지구는 이 물체를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즉 중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다시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중력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얘는 자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중심에 터널을 뚫고 어떤 물체를 가만히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럼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R자 힘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이 물체도 어때요? 전혀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이 중앙에 있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도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물체가 있고 물체에게 외력 F를 가해주면
이 물체에게 우리는 일을 해주는데 그 일의 크기가 바로 얼마였습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이었죠. 자, 2분의 1 이 kx 제곱은 결국 우리가 일의 양이다 라고 해서 구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물체를 여기에다가 움직여서 가만히 이 x 위치에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일은 해 줬지만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력을 주게 되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외력은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절대값 여기에 평형 위치를 0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u가 되고 위치 에너지 값은 2분의 1 k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용수철에서의 탄성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력이 해준 일, external 힘이 해준 일이 아니라 복원력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성력이 한 일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탄성력이 해준 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K가 해준 일,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게 표현이 되네요. 자, 그냥 W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용수철이 한 일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에서 한 결과는 외력이 한 일이니까 용수철의 한 일은 F가 마이너스 F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F 곱하기 D의 X의 전체의 인티그럴 x0에서부터 x0, x가 0, 0에서부터 x0까지 이렇게 적분을 할 것이고 이 결과는 마이너스 델타의 u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때요? 용수철이 한 1의 양은 마이너스 델타 u다. 자, 아까 중력의 한 1의 양도 마이너스 델타 u가 나온다고 했고 이번에 용수철이 한 1의 양은 또 마이너스 델타 u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력이 한 것은 플러스가 나왔죠. 자,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탄성력에 의한 탄성력의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도 1의 양은 2분의 1 k x 제곱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제로 좀 쉬어갈까 합니다.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용수철을 5cm만큼 줄였다. 이때의 K값은 120Nm/m일 때 탄성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얘가 외부에 힘을 주었습니다. 외부에 힘을 주었더니 용수철이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탄성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플러스 값일까요? 마이너스 값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닐까요? 네, 외력을 준 경우이므로 이 물체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은 플러스 0.15가 맞겠죠.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20 곱하기 0.05의 제곱 따라서 플러스 0.15 줄이 나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K 플러스 U는 콘스탄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역학적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의 값과 위치 에너지의 값을 가지고 합하게 되면 그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각각의 1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2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것은 계속해서 3번, 4번, 5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으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를 가만히 놓게 되면 이 물체가 점점 빨라지면서 결국엔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물체에 누가 일을 해줬다고요? 네, 지구라고 하는 중력장, 중력이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줬다면 얘는 내려오면서 어떤 에너지가 증가합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값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에너지가 감소합니까? 네, 바로 자, 마이너스의 자, 델타 U가 생깁니다. 자, 이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일이죠. 누가 해준 일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겁니까? 한 가지는 자,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구가 한 일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였다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편리하게 풀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있는 포물선 운동을 들어봅시다. 이 포물선 운동을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X방향과 Y방향으로 첫 번째 속도를 분해를 하고 그 분해된 속도를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Y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잘 분석을 했을 때 그 물체의 나중 위치나 속도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무엇을 찾아라? V0로 던졌는데 높이 h, 임의의 높이 h에서의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오죠. 자, 바로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 K 플러스 U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나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던질 때는 어떻습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치, 임의의 위치에서는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같다라고 났을 때 우리는 H에서의 속력 V라고 하는 것을 자, 여기에 V 값만 놔두고 나머지를 이항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해서 바로 임의 위치 H에서의 속력을 알아내는 방법을 자,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찰력이 한 1과 용수철에서의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그렇죠. 많이 다양한 교재에서 연습 문제로 사용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죠. 용수철에 압축되어 있어요. 즉 물체가 용수철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에게는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됩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용수철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데 그 표현은 2분의 1 K의 X제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용수철에서 펼쳐지면서 바로 무엇을 갖게 됩니까? 네,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겠죠.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정지를 하겠죠. 그럼 델타 K가 생겼고 그 델타 K 값은 또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 이 델타 K가 생긴 것은 0이 된 거고 이것은 마찰력이 이 물체에게 일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U가 델타 K로 K가 W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작에는 그 크기만을 따져보면 W의 크기와 즉 마찰력이 한 1의 크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처음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아마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압축 길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성 위치 에너지였고, 그 다음 마찰력을 하는 것은 뮤에다가 mg의 델타 s였고, 두 가지를 이용하면 델타 x의 값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과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존력을 항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보존힘이라고 번역을 할 수는 있겠죠. 자, 보존이고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힘이 존재하는 공간, 장이 있는데 이 장에는 바로 보존이 일어난다. 자, 뭐가 일어난다고요? 네, 에너지의 보존이 일어나고 있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그 힘,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는 힘, 그것을 보존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항상 일어나는 경우에 이때에 이러한 공간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 보존력은 지구의 중력장이라고 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전기력 또는 자기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기본 힘 두 개는 보존력입니다. 그런데 보존력이 아닌 것도 있어요. 보존력이 아닌 건 대표적인 것이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바로 역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보존이 됩니까? 보존이 안 되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즉 열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다시 이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변화량이 같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바로 보존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존력이 작용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보존력이 있다라면 왕복 운동을 한 후에 그 운동 에너지가 처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물체는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 값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읽어봅니다.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 힘이 물체에게 해준 일은 0이다. 왕복 운동을 합니다. 얘가 이쪽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일을 했습니다. 되돌아오면서 그 보존력이 일을 합니다. 그럼 되돌아왔을 때는 어때요? 네, 포텐셜 에너지가 같습니다. 따라서 해준 일은 0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보존력 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빗면에서 힘이 해준 일은 경로에 무관하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앞에서 했었죠. 물체를 빗면을 따라서 올리든 아니면 얘가 수직으로 올리든 힘은 줄어들 수 있어도 길이가 늘어나고 자, 길이는 줄어들 수 있어도 힘은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에 무관하게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보존력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마지막은 롤러코스터는 마찰력이 적용하기 때문에 출발 후 처음 올라간 높이가 가장 높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바로 보존력이 아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총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서 모든 에너지 보존 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갖다가 나오게 해 보았습니다. 총 에너지 보존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델타 K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내부의 인터널의 어떤 에너지의 변화량과 더하기 other 또 다른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다면 그것까지 모두 합친다고 했을 때 그 값은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총 에너지의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보존력이 아니라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비보존력으로 해서 non-conservation forc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conservation force라고 해서 보존력 힘과 비보존력 힘을 다 더하는 것이 총 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합력이 한 2를 보면 보존력이 한 1과 비보존력이 한 1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1의 합은 결국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1 에너지 정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존력이 한 1은 그 크기가 아까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자, 보존력이 한 1은 델타 U의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많이 연습을 했죠. 중력이 해준 일은 바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컨버테이션 폴스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하게 자, 여기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델타 U 플러스 W non conservation work 또는 델타 K가 나오고요. 이것을 적당히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것은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 될 것이고 그죠? 보존력이 존재할 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에서 무엇을 빼주면 바로 비보존력이 한 1의 값이 있다면 그것을 빼주게 되면 그것은 0과 같다. 즉, 무슨 뜻이냐? 이걸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보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이 델타 K 플러스 델타 U가 0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0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네, 비보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비보존력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 전체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된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더라도 그때에 사라진 에너지는 바로 마이너스 NC라고 해서 비보존력이 한 1, 즉 마찰력과 같은 것이 한 1로 바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고 방식은 무엇이냐면 모든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총 에너지는 항상 같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있다. 그럼 이 큰 에너지는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출발하고 생겨났을까? 참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 신비를 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고 그 신비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입자 가속기와 같은 곳에서 가속기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믿어지십니까? 우주의 총 에너지는 네, 아주 과거에는 아주 작은 점에 이 먼 우주의 에너지가 뭉쳐 있었고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나로 그 점 없는 것과 같은 곳에서 이 크고 무한한 에너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겠느냐는 말이죠. 무슨 좀 재미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